네, 안녕하세요. 연합 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오늘 뉴욕 현지 시간으로 3월 18일 뉴욕 증시는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연준 관계자들이 연이어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았지만 증시는 최근에 랠리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우 지수 전장 대비 0.8%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1.17%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05% 급등 마감했습니다. 네, 3대 지수는 이번 주 내내 아주 강한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2월부터 시작된 조정된 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번 주에 상승 탄력을 강하게 보인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S&P 500 지수는 이번 한 주간 5% 이상 상승하면서 2020년 11월 이후 최대의 주간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7% 이상 주간으로 상승을 해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5% 이상 주간으로 상승하면서 역시 2020년 11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파생 상품들이 만기를 맞는 내마녀의 날이었는데요. 보통 이제 내마녀의 날에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오늘 주가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섹터별로 유틸리티주를 제외한 전 영역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주가의 전체적인 심리를 크게 반등을 시켰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 모두 2% 안팎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오늘 거의 4%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제 테슬라가 마스터 플랜 파트 3를 작업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은 이제 머스크의 장기적인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06년에 파트 1을 발표했고 2016년에 파트 2를 발표했는데요. 파트 1은 이제 스포츠카를 넘어서서 알맞은 가격에 가족용 차량을 포함한 다양한 모델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었고요. 이때 모델 S와 모델 3 같은 차량을 생산을 했었습니다. 파트 2, 2016년에 발표된 마스터 플랜 파트 2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이라는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파트 3에서는 자율주행차 부문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목표나 더 많은 모델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마스터 플랜 장기 계획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이제 4%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백신 종목 중에서 모더나가 6%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제 모더나가 두 번째 부스터샷, 그러니까 총 이제 모더나의 경우 네 번째 주사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주사에 대한 승인을 FDA로부터 이제 신청을 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외에 이제 다우 주요 종목 중에서는 보잉이 상승을 했습니다. 델타 에어라인스가 보잉 737 맥스를 추가로 10대 주문한다는 소식 등에 이제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요. 네, 오늘 모건 스탠리 역시 테슬라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JP 모건이 보고서를 내고 넷플릭스와 아마존에 대해서 최고의 종목이다. 그러니까 베스트 픽으로 이제 이 두 종목을 꼽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넷플릭스 3% 가까이 올랐고, 네, 아마존도 3%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제 오늘 시장 멘트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장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선 FOMC가 있었고요. 또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23일째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유럽과 중국 지역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다시 확산이 된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특히 유럽에서는 새로운 델타 크론 변이가 발생했다는 얘기도 전해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번 주 증시는 굉장한 랠리를 보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이제 가장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처음 그 소식이 나왔을 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확실성이 고도로 높았을 때 주가가 더 많이 반응을 한다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불확실성 요소들이 이제 시장에 나온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그것을 투자자들이 소화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가 반등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이렇게 설명하죠. 이제 some time이 있었다. 이 모든 재료를 소화하는데 시장에게 상당한 시간이 있었고 시장은 이제 조금씩 더 투자 심리를 회복해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또 이런 여러 변수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의장이 언급을 했던 것처럼 미국 경제가 리세션, 경기 침체라든지 둔화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인식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어떤 기저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월가에서 조금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보닉 주식 수석 전략가의 주식 강세 전망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JP모건이 또다시 한번 재차 시장이 저점에 들어섰고 매수를 해야 될 시기라고 다시 한번 이런 입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강세의 의견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JP모건이 분석을 했는데요. 연초부터 오늘까지 S&P 500 지수는 8% 하락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95년 동안 다섯 번째로 안 좋은 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08년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던 2020년 3월과 또 루즈벨트 대통령,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시행했던 당시 이후에는 올해 1, 2, 3월이 가장 부진한 성적을 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밝혔고요. 조금 특이한 점은 이제 기존에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기술주, 빅테크 관련 종목들이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 밸류에이션이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매수를 조금 꺼려하는 분위기였다면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기술주를 조금 봐야 된다고 언급을 했다는 점입니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지 않고 또 투자자들의 매수 포지션이 2020년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상승 여력이 강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연준의 긴축이라든지 전쟁과 같은 여러 리스크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단기간에 시장이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더 잠재적으로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뭐 JP모건 말고도 다른 IB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펜하이머의 기술적 분석가인데요. 추이가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3월 FOMC를 이제 무사히 보내고 우리가 2월 24일에 저점을 형성하지 않았나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더블 바텀, 그러니까 뭐 두 번의 이제 저점을 형성을 했고 이제 반등을 노릴 시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탑픽, 자기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가 기술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기술주가 붕괴하는 것이 아니냐, 기술주의 고평가된 밸류에이션이 연준의 긴축이 시작되면은 이것보다 더 큰 폭으로 조정받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조금 시장의 뉘앙스가 바뀐 분위기입니다. 네, 이제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기록을 했다는 월가의 어떤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날 연준 쪽에서는 굉장히 조금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오늘 개장 전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죠.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올해 말에 기준금리가 3%에 달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3월 FOMC에서도 소수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50bp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이제 연준 내에서 가장 매파적인 인물로 꼽히는데요. 올해 말 금리가 이제 3%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금리가 3%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올해 12번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연준이 FOMC에서 제시한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말 연방기금금리 중간값은 1.9%로 나옵니다. 총 7회의 금리 인상을 반영한 수준인데요. 이거보다 한술 더 떠서 12회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발언을 했는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역시 제임스 블러드 총재와 함께 연준에서 가장 매파적인 인물로 꼽히고요. 또 이제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문제를 논의를 주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월러 이사 역시 50bp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아주 불이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50bp 금리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한 번 혹은 여러 번의 50bp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초반에 몰아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야 된다. 즉 한 번에 25bp 인상만으로 그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강력한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50bp를 한 번씩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데이터들은 이제 연준에게 50bp로 금리를 올리라고 아주 완전 울부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3월 FOMC에서 25bp 인상만을 단행한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25bp보다는 50bp가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도 오늘 발언을 했는데요. 역시 필요할 경우 50bp 인상을 단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을 시행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때 이제 연준에서 가장 비둘기파적인 인사로 꼽혔던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오늘 올해 말까지 정책금리 목표가 1.75에서 2%에 도달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연준이 중간 점도표에서 제시한 것보다 이제 2%가 상단이라고 하면 소폭 높은 수준입니다. 카시카리 총재 역시 인플레 압력이 강할 경우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시진핑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개시된 후 오늘 23일째죠. 23일 만에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한 것인데요. 2시간 동안, 거의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의 전화가 중요했던 이유는 바이든이 중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스탠스를 이제 설득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주목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그런 것에 관련된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회담은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연준 위원들이 대거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이런 반등 탄력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대거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추가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 또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뉴욕 정보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